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유튜브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수습을 마치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노조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때법 위에 있습니다. 당장 3년 연장하는 부분도 법안이 통과돼야 되지. 만약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12월 말에 그대로 일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마 영상을 보고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큐시트웨이 첫 번째 소식, 이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지숙 기자가 이 화물연대 파업 소식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제목은요,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대 계엄령입니다. 저희가 어제 닷새째 파업 중이던 이 화물연대와 정부가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네. 이 협상 결국 1시간 50분 만에 별다른 협의 없이 결렬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윤 대통령 뜻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 반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대상자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 네. 시멘트 운수사 209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파업은 사실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콕 집어서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한 거예요? 네, 일단 당장 건설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시멘트 운송차주 대부분이 현재 네.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레미콘 차량이 정상 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전국에 있는 공사 현장 절반 이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닷새 동안 누적 피해액만 640억 원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최근 재개된 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골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비단 타격이 있는 업계가 이 시멘트 업계만은 아니겠죠. 업계마다 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업계부터 살펴보면요. 기름을 운반하는 이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70%에서 80%까지도 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장 서울만 해도 이 기름 재고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업을 멈추는 주유소가 이제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이제 정지하는 사례가 크게 급증할 거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타이어 업계 수출길 역시 막혔는데 이 파업으로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가 하루 이제 15만 5천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해운업계나 뭐 자동차 업계 등은 아직은 이제 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이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윤 대통령이 결국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일단 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딱 한정을 하긴 했는데 명령을 내리긴 내렸거든요. 민주숙 네. 기자. 근데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규정보다 관건은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당사자에게 이게 서류가 전달이 된 이후에야 네.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음. 네, 주소지가 명확치 않은 이 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 주장하며 이러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원희룡 장관 SNS 메시지나 문자로 이런 상황을 알리는 방식으로도 송달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노조 측은 해당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가처분 신청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재묵 기자, 예. 화물연대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강 지금 물러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이 삭발투쟁까지 계획하고 있고 실제 나서고 있는데요. 이 오전 중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성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화물 노동자들은 요소수와 유가 폭등 그리고 고물가에도 낮은 임금 때문에 과로, 과속, 과적에 시달리며 도로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화물 노동자에게 불리한 운송을 강요하기 위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업무 개시 명령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 오셨지만 즉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 정부가 이를 강요하고 개입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삭발투쟁 나서는가 하면 16개 지역 거점에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근데 또 화물연대도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윤경호 의원님. 사실 내일 2차 교섭이 있습니다. 어제 1차 교섭은 또 금방 1시간 50분 만에 결렬이 됐고 내일 있을 2차 교섭. 이런 지금 강대강 상황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풀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서로 상대를 그냥 100대 0의 일방적인 제압으로 끝내려고 한다라면 협상이 되겠어요? 정부도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했고 또 대통령이 아까 초두에 나왔지만 노사 문제에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우겠다라고 얘기한 건 우회적으로 말했지만 그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화물연대 측의 주장처럼 지금 화주들과 화물연대 간의 사실 협상은 사라져버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을 하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제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건 협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결국 제가 보기에 답은 지난 6월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했다가 파기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결국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국회에서 얼마나 입법화되느냐 결국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나 또는 시기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거 이 문제가 결국 전 국회에서의 입법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측의 협상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결의 키는 국회,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지금 달려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도 이번 이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 관련해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보고 오시죠.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드컵 한국과 가나전에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벤투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대려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날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속보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이 파업 관련해서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더 들어오면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저희가 지금 전해드렸는데 강재묵 기자, 사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파업 말고 앞으로도 또 줄줄이 다른 파업도 예고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교통공사, 즉 이제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생활과 밀접된 만큼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노조가 오늘 막판 본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이 협상 시한을 오후 6시로 설정해뒀는데 여기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 서울 지하철도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철도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제가 방금도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보통 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카운터파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윤 대통령이 주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선까지 이렇게 나서는 건 사실 좀 낯선 모습이긴 해요. 그만큼 좀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뭐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 불법과 타협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 그 발언을 하면서 그걸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이 이 한자 성어가 3가지가 생각나는데 뭐요? 첫 번째는 고육지책, 네. 그다음에 만시지탄, 세 번째는 타산지석. 고육지책은 하루에 3천억씩 지금 파업 때문에 적자가 나고 경제가 마비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네. 그러면서 고육주책이라고 볼 수 있고 만시지탄은 지난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을 했을 때 그때 뭔가 확실하게 매듭 짓고 협상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뒤로만 미루다가 보니까 지금 한 해에 2번째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3번째로는 타산지석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강성 발언을 하는 거는 81년도 네. 지금부터 41년 전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관제사업 파업하니까 전원 해고해버렸어요. 그리고 오, 48시간 이내 복귀하라 안 한 사람이 네. 11,350명인데 다 해고했어요. 네. 그리고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청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조 불법 파업 뿌리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개혁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교육개혁 이거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지금 노동개혁이 발등에 불이다.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순탄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은 경제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